왜 우리는 문법이라는 것에 끌릴까요? 싫어하면서도 좋아합니다. 그 특이한 거죠. 문법에 왜 끌리는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퍼펙셔니스트, 완벽주의자들은 문법이 끌립니다. 그 문법의 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좋아하는 성향은 분명 있습니다. 그 완벽주의적 성향, 이것은 결국에 남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나는 완벽하고 싶고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완벽주의자는 카워드, 겁장입니다. 누가 날 틀렸다고 할까봐 겁먹은 강아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했을 때 야 이거는 뭐야 라고 명확하게 그 정확한 정답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정답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정답이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언어라면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학원 끊었어. 이 두 글자만 본다면 학원하고 끊었단 말은 끊었다는 것은 줄을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학원과의 관계를 끊었다니까 그만두었다가 우리에겐 적절하지만 어떻습니까? 학원 끊었단 말이 수강권을 끊었단 말이 생략되면서 우리는 이것이 또 학원을 다닌다는 말도 되죠. 완전 반대말인데 완전 같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없죠. 그 문법에 전해주는 거 여기서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략됐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문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략을 찾습니다. 이간에 수강권이란 말을 상대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생략했다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만의 해결법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 또는 잘하면 망할 듯이라고 했을 땐 또 어떻게 문법적으로 설명할까요? 잘하면 망할 듯 이런 말. 직역하면 잘했다면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면 잘하면 망할 뜻은 무슨 말이겠는가? 문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할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약간 자조 섞인 느낌이 들죠. 잘하면 망할 듯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자꾸 구문이나 문법적으로 뭔가 끌린다면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prefer to란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뭐 to를 대내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뭐뭐보다 더 선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러면 끌리죠. 뭔가 확 다가오죠. 정확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겁먹었다는 얘기예요. 틀리지 않을 요소를 잡아줬고 완벽하니까 이것만 완벽한 거예요. 나머지에서는 아닐 겁니다. 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ess direct. 이것은 덜 직접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명확히 맞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명확히 오지 않죠. 덜 직접적이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덜 직선적이다? 글쎄요. 정확히 오지 않죠. 그렇다면 문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정확하게 되는 것도 있으나 아닌 것도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덜 직접적이란 말을 알기 위해서는 뒤를 해석해야 되는데 뒤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봐, 1, 2, 1은 뭘까요? 이거는 1대1이에요. 경기에서는 1대1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악기입니다. 악기에서 1대1은 뭐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 2, many가 있어요. 1대 다란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명확히 왔어요. in preference to는. 그러나 1대 다나 1대1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직접적이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해석해보면서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므로 뭔가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영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언어라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말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상대가 대충 학원 끊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학원 수강권 끊었어 라고 해야 되죠. 끊었다는 말도 되게 이상하죠. 수강권 끊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씁니다. 그냥 대충 말하는 거예요. 대충 알아듣는 거죠.
학원 수강했어가 적절한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린 일상생활에 그 말만 쓰진 않잖아요. 안 되면 망할 듯 이게 더 적절하죠. 근데 잘하면 망할 듯도 씁니다. 대충 말하는 겁니다. 그럼 대충 알아? 들으세요. 자, Music Technology and Education, 음악의 기술과 교육. The most common situation in which a musical equipment becomes an instrument is in live performance. 가장 흔한 경우가요, 음악의 장비가 악기가 되는, 그것은 라이브 공연에서 그렇다. Playing the piano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real time, and the computer-based musical instruments are increasingly being played in real time.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와 관련됩니까? 공연을 연상시키죠. 리얼타임으로 하는. And the computer-based,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음악 악기는 점점 더 리얼타임으로 플레이되고 있어요. For example,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Laptop computers are increasingly used in performance by live electronic musicians, even in preference to keyboard, synthesizers, groove boxes, and turntables. 예를 들어서 랩탑 컴퓨터는 점점 더 이용되고 있죠. 퍼포먼스에서 라이브로 전자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 심지어는 뭐보다 더 선호합니까? 키보드, 신디사이저나 그루브 박스. 이건 뭐 그냥 어떤 컴퓨터에 관련된 어떤 뭐랄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냥 어떤 전문 그런 거 뭐 음악을 조합하는 장비니까. 하여튼 그루브 박스, 턴테이블 이런 거보다 더 선호합니다. One thing that changes in computer performance in that the gestural relationship with its sound sometimes less direct. 자, 하나의 바꾸는 게 있어요. 컴퓨터 퍼포먼스에서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스처라는 관계, 소리와 제스처의 관계가 때때로 덜 다이렉트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랩에서는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덜 다이렉트하다는 거예요. In acoustic instrument performance, the musician gestures are translated into sound. 어쿠스틱 악기 공연에서, 어쿠스틱 악기 공연 있죠? 음악의 제스처는 사운드로 번역이 되죠. 바뀝니다. Many instruments have one-to-one gesture sound-to-sound relationship, including the press of the piano or synthesizer key or the slide of the finger of the guitar fretboard. It translates gesture into the direct audible result. 많은 악기들은요, 1대1로 제스처가 사운드가 돼요. 그렇죠? 한번 치면 한번 소리 나죠?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피아노는 프레스, 한 번 들어 한 번 소리가 나죠? 신디사이저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타의 플랫보드, 목이라고 하죠. 기타 목, 긴 거. 그 목에 핀 거를 슬라이드, 쭉 미끄러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치 각각은 translate 제스처를 하나의 직접적인 들을 수 있는 결과로 바꾸죠. translate 합니다. Many electronic and computer-based instruments have one-to-many gestures to sound relation when a mouse gestures or parameter movement change the complexity of the rhythmic part or the timbre and the volume of the entire ensemble of musical voices. 많은 전자의 또는 컴퓨터 베이스의 악기들은 1대 다로 제스처 한 번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한 번의 제스처로 수많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마우스를 한 번 제스처로 해요. 움직여요. 또는 파라미터로 움직여요. 배기 변수로 해서 컴퓨터에서. 그것의 변화가 뭘 바꿉니까? 컴플렉시티, 리듬 파트의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것을 바꾸고, 또는 템블, 음색이나 볼륨도 바꿔요. 전체적인 앙상블, 조화라고 보면 되겠죠. 음악 보이스의 앙상블의 음색과 볼륨도 한 번에 바꿀 수 있죠. 자, 그런 얘기였어요. 자,
지금 봤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 아까 말했듯이 뭔가 확 끌리는 거. 이것은 사람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향의 강사들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성향의 강사의 특징이 또 있겠죠. 대부분 좋아하는 강사의 특징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죠. 저는 아니에요. 이 재밌게 하고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성향,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할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설득이라는 것은 꼭 뭐에서 옵니까? 항상 명확함에서 나와요. 근데 이 세계는 명확한 게 도대체 진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다라는 건 과학적으로도 발견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지문들의 모든 단어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M이란 단어와 A라는 단어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를 순식간에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보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지는 우린 잘 몰라요. 이게 하나의 포토거든요. 점점점점점점점 찍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이 점점점 찍어 있는 거 하나씩 받아들여요. 다 우리 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우리 눈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다시 튕겨 나가면 여러분 독해가 안 되는 거고, 받아들여서 뇌로 직접 보내서 걔가 느낄 수 있으면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단어를 봤는데 해석이 안 된다. 단어 안 온대. 그건 뭘까요? 들어오는 단어가 눈으로 들어온 단어가 착 감기지 않고 눈 밖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소리가 제가 듣기가 안 되는데요. 소리가 귀로 들어갔다가 고막까지 치고 그냥 튕겨 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튕기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흡수가 되어서 의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이 들면 듣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에요. 그걸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눈에 들어왔다가 단어가 튕겨나가면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귀에 들어와서 고막을 치고 도망가면 듣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다? 감각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감각의 영역이에요. 예?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성이란 건 이런 거겠죠. 문법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문법의 정확한 해석을 우리말 하니까 이것은 착 감기죠. 영어를 할 때 가장 흔한 상황은 천천히 하면 눈에 천천히 들어와서 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 근데 빨리 들어오면 퉁 튀어나와죠.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듣기는 뭡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누가 기다려줘? 그건 뭐야? 감각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성은 꼭 분석과 함께 가죠. 그럼 이건 아닌 거예요. 감기느냐 감기지 않는가냐, 그것은 바로 어찌 보면 핵심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끌리는 것은 뭡니까? 사실 명확한 설득이에요. 설득은 뭡니까? 그걸 좋아하는 성향은 사실 겁먹었기 때문에요. 내가 겁쟁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문법을 좋아하는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완벽주의 성격 갖고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어요. 가끔씩 TV에서 잡스는 스피드 잡스는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자라면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기계는 결함을 다 갖고 있어요. 하물며 잡스가 만들었던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도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죠. 예? 뒤에 방열판이 없어서 열이 엄청나요. 그런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완벽해 간다가 맞는 거지 완벽주의자는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인 만났을 때 말을 못 거는 것도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떨까? 영어 독해할 때도 내가 틀리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단어장 5,500단어를 먼저 암기해야지, 완벽주의잖아. 단어를 내가 준비가 딱 되고 문법이 딱 되고 자 이제 됐어, 준비 여기 딱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도전해서 이걸 해석하는 게 불안하고 무섭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그런 불안과 불안 설득이 안 되죠.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이런 것도 싫어하거든요, 인간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성공의 바로 가장 중요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불안을 즐길 줄 아느냐 당신이. 불안을 즐길 줄 알을 때 그게 바로 모든 거의 성공의 기반이에요. 안정이 아니에요. 안정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게 안정이에요.
불안은 변화를 꿈꾸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